2급의 이제 기초 과정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할 거는 뭐냐면요. 네, 그동안에 제가 1, 2, 3, 4주차 계속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설명해라 이런 건 아니고 화면 다 보이니까 화면에 있는 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 자신의 말로 하셔도 되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를 이용한 향기 치료 또는 향기 요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아로마 테라피의 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한 이제 정유를 에너지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 안의 자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자연 치료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자가 치유력 또는 자가 면역력을 높여서 스트레스나 심신의 불균형 상태를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차원에서 치유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 전인적인 치료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를 아로마 테라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는 아로마는 향이고 테라피는 치유예요. 그래서 향으로 치유한다라고만 해도 아로마 테라피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해 보시도록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쌤 2 선생님. 네. 아로마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얘기한다면 아로마 테라피는 뭘까요? 아로마 테라피는 뭐더라? 아로마 테라피? 뭐냐고요? 네.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자연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우리 막내 문쌤 3 문쌤께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뭐라고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만약에 보이는 게 없다고 했을 때. 음, 이제 그 식물의 꽃이나 잎, 뭐 줄기, 뿌리, 열매, 껍질, 수지 이러한 그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을 해낸 그 에센셜 오일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갖고 얘기한다? 좋은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주 좋은 치유를 해주는 그런 향기 테라피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보여지는 게 없을 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빠들이 있고 신우분들이 계시잖아요. 새언니들한테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요즘에 뭐해? 그러면 뭐 아로마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그런 것도 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많이 아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로마 테라피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천연 아로마 향으로 우리 신체 면역력을 어, 증가시켜주는 그런 향기 요법이다. 오, 좋아요. 우리 지금 간단하게. 인데 제일 잘해. 가만 보면. 아니, 왜냐면 내가 누구보다. 상대가 됐을 때 생각해보면 너무 거창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은 잘 못 알아듣고, 아로마는 많이 사람들이 쓰니까, 근데 그 아로마도 이제 이렇게 천연 아로마다. 천연 아로마 좋아요. 오일로 이렇게 향기 치료하는 거다. 근데 이게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 네네. 그거를 하면 면역력 지금은 완전히 제일 관심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박쌤 요번에 이제 2차 맞고 나서 또 면역력에 관련된 거 한번 또 되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고생하신 분으로서 그죠. 3차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최대한 미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또 못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가는 거는 최대한 맞춰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쌤 원께서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많이 것처럼 어떤 그 에센셜 오일을 쓰는 건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체라 제품을 사용해서 잘 안 들리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같은 장소에 우리가 따로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하면은 하울링이 걸려요. 아, 그런데 충전을 못 하셔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아, 절체절명의 상태라서 그래서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 네 넘어갈게요. 말을 못 시키겠네요. 바로 옆에 와서 같이 하셔. 하지 않은 이상은 안 들리겠네요. 나만 들리는구나.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 자가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자연 요법이다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계시고, 이제 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식물에서 여러 가지 추출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가 뭐다라는 정의를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일이 아로마 테라피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아로마 얘기는 하지만 요거에 대한 정의를 좀 남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그럼 아로마 테라피의 특징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에서 천연, 향이죠.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물질을 이용하는 걸로써 이제 아로마의 여러 군데에서 다 추출이 되잖아요. 마다 추출되는 부위들이 다르긴 하지만 향이 나는 물질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라벤더 꽃에서 추출하는 것과 티트리 잎에서 추출한 요 두 가지는 희석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라벤더와 티트리 외에는 다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우리 이게 천연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없는 거지 부작용이 없지는 않거든요. 라벤더와 티트리 희석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라벤더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벤더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몸하고 어떤 반응이 안 맞아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죠. 뭐 99.9%라고 해도 100%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벤더와 티트리 외에는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왜 라벤더하고 티트리는 희석을 안 해도 되냐 라는 얘기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거는 오랫동안 이 아로마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임상을 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거죠. 언제부터 이거를 썼죠, 우리가? 우리 전통의학이라고 보통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생겨났을 때부터 이제 허브들은 우리보다 더 먼저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기록이나 이런 걸 봐도 최소 기원 전 2000년 이상은 됐고 기원 후도 지금 2000년이 넘어가니까 최소 4000년 이상은 써온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썼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임상을 통해서 라벤더 티트리는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것들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라벤더와 티트리 자체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노인과 어린이는 특히 희석해야 돼요. 왜냐? 노인과 어린이의 그 세포 구성이 다르잖아요. 성인을 기준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그 성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거나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희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 살 때까지라더라? 3살인가 5살 때까지는 한약도 먹이지 말란 얘기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 몸에 그 면역 체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왜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한약 잘못 먹어서 뭐 몸이 부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응?
뭐 바보 됐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연이라고 해도 막 아무렇게나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요 나이 때 그거에 맞춰서 쓰는 거 권장하는 것들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얼굴에는 1%, 신체에는 3에서 5%로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거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사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얼굴 1%니까 한 0.5% 또는 0.3%까지도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순하게 써도 충분히 몸에는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를 해요. 인체의 항상성이란 뭘까요? 항상성 들어보셨어요? 항상성? 체온이나 체온 또 뭐지? 뭐 항상 사람이 그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그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죠? 뭐, 심장 뛰는 거 있겠죠. 음, 심장도 항상 뛰어야 되잖아요. 뛰었다 안 뛰었다 하면 안 되죠. 심장 뛰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체온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또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 심장, 심장 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심장, 체온 유지. 체온 체온 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항상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저체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36.5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통 36도에서 35, 7, 8도, 37.2도, 37도 요 사이는 괜찮지만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는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36도보다 더 떨어지면 그렇죠. 35도에서 뭐 36도 사이에 그래서 그 책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집에 체온 1도를 올리면 뭐 면역력은 뭐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런 다섯 얘기를 배인가 뭐 했어요. 몇 배로 증강한다 이런 말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서 권장하는 게 이제 체온을 올리는데 뭐 조국도 하고 반신욕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항상성에는 몸과 마음의 균형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신의 부조화, 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신체의 불균형 상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균형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심신이 조화롭지 않으면요, 일상생활 자체가 균형적이지 못해요. 최근에 박쌤 아파 보시니까 알잖아요.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균형이라는 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균형하고 연관되는 건 인체의 항상성, 항상 그대로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면은 허브하고 우리가 이제 아로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허브는 이제 라틴어에서 어원이 되어 있고요. 고대에는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약초라는 것은 우리가 약이 되는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용으로도 많이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됐다라고 보고요. 현대에서는 이제 인간에게 유용한 모든 식물을 통칭을 해서 허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허브 식물이라고 따로 있기도 하지만 허브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 인간에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식물들이다라고 정의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향과 약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다. 우리가 보면은 그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허브를. 특히 뭐 이탈리안 쪽도 많이 하고. 사실 우리도 마늘도 허브거든요. 마늘도 맞아요. 허브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많이 맞아요. 생강. 쓰고 있고 향료라고 얘기했을 때 인도나 이런 쪽은 그 뭐지? 카레. 그, 카레. 그 뭐라 그러지? 가마. 한국은 집마다 그 음. 김치의 그 만드는 비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인도는 집마다 그 커리의 그 배합도가 다르대요. 우리가 김치 먹듯이 걔네는 그것이 그 배합도에 따라서 이제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 요즘에 사람들이 인도의 그 커리를 엄청나게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투메릭이라고 강황이잖아요. 네. 강황. 네, 그것이 암에 좋다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또 한창 나왔었어요. 그래서 커큐민 가루, 이거 뭐죠? 투메릭 네. 가루. 투메릭 가루로도 팔고 뭐 다양하게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환으로도 나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암을 예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치매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건데 뇌하고 관련돼서 연구를 강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라고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향료 부분에 있어서도 요리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허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을 허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허브하고 아로마의 차이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허브는 식물이 가공되지 않는 상태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허브는 뭐 가공을 안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허브도 가공하잖아요. 말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꼭 생으로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아로마는 채취를 해서 뭔가 추출, 그 기법이 들어가는 가공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가공이 안 된 상태를 허브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공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추출이나 이런 어떤 그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통 허브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쓰는 아로마 같은 경우는 어떤 기법이 들어가죠. 이제 기술력이 들어가는 그래서 정유 형태로 가공이 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천연 아로마 향을 쓰는 거. 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에센셜 오일 형태로 돼 있죠.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자면 에센셜은 뭘까요? 에센셜. 이센셜. 엑기스, 응. 엑기스, 뭐지? 이센셜이라고 하라고 우쌤이 항상 추출, 얘기해요. 네. 아주 추출한 거, 아주 막 진하게 아주 뭐지 그거 우리 에센스 바르잖아. 네. 그리고 라이센스. 고농축이라는 얘기로도 해요. 고농축, 고농축. 그죠. 그래서 우리 화장품에도 고농축이라고 하고 뭔가 그 뭐라 그러지? 인삼이나 뭐 이런 거 뽑았을 때도 고농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환 말고 뭐라 그러지? 그 꾸덕꾸덕한 거? 엑기스? 엑기스 그러니까 인삼 엑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청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되는데 우리는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에센셜 오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잖아요. 추출한 정유는? 추출한 정유? 외국에서 들여와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뭔가 하거나 중국에서 했으면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로 하겠죠? 그죠? 근데 에센셜 오일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이유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입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쓰잖아요.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서 쓰기보다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고농축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통칭해서 지금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를 통칭해서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하면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에센셜 오일 등급이 있어요. 퓨어가 있고 메디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주 그러게요. 아주 뭐 순도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올리브 그렇게 오일만 들어갔는데. 해놨네. 엑스트라 버진 뭐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버진.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오일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퓨어 등급이 있고 뭐 메디칼 등급이 있고 테라피 등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뭐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말하는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게 그 국제 공인돼 가지고 무슨 등급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정관장에 있는 인삼하고 그냥 뭐 파는 인삼하고 또 뭐 하는 인삼하고 또 다르다. 뭐 6년근 다르고 5년근 다르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인증하는 회사에 따라서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국제 공인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100% 에센셜 오일인가 아닌가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퓨어 등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얘기할 때 메디컬 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퓨어 메디컬. 메디컬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커피도 등급을 다 각자 매기는 거 아시죠? 뭐 스페셜티라던가 음, 그냥 오리지널 이런 거 말고 스페셜티 이런 것들도 등급 매기는 게 이제 업체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얼마나 이제 돼 있는지 그런 성분 분석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오일의 순도와 치료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화학 성분이잖아요. 특별한 향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의 부위, 위치에 따라서 토양 조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비료를 하느냐, 뭐 지리적 여건이냐, 기후, 위도, 그리고 수학 계절 및 방법, 추출법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화학 성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확한 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이제 그 검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관능 검사, 우리가 향을 맡는 것도 있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넣으면은 그 화학 성분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넣으면은. 그게 꼭 에센셜 오일이 아니더라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우리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넣으면 다 쫙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에센셜 오일의 그 위치 같은 거에 따라서도 그리고 화학 성분이 뭐가 들어서 우리한테 좋은지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를 얼마나 줬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대요. 저희 집에 요번에 그 비료가 엄청 좋았나 봐요. 막 들어보셔서 알지만 고추도 크고 바지도 크고 뭐 거름도 필요니까요 하나에 그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어디에서 추출하는지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도 중요해요. 계절. 언제 수확하느냐. 시기도 중요해요. 아침이냐, 새벽이냐, 저녁이냐 이거에도 이제 성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추출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얘가 주로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알잖아요. 토질이 어디서 추출한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순도와 치료적 가치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센셜 오일 특징을 보면은요, 알코올에 녹고 기름에도 녹고 물에는 안 녹아요. 그죠? 우리가 물에 쓰는 건 헤어 식초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코코넛 오일 같은 유지나 알코올에다가 녹여서 사용을 하죠. 휘발성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분자가. 그래서 빨리 날아가요. 열에 닿으면 또는 산소에 닿으면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날아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리작용. 에센셜 오일에 양리작용이 없다고 하면은요, 쓸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양리작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쓰는 거고, 그 양리작용이 이제 어떤 것들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적절한 밸런스가 되면 독도 약이 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쓰지 않고, 맞아. 그렇죠. 굉장히 작게, 그렇지만 그거를 뭐 독은 독으로 치유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조금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전부터 써왔던 기록들을 보면 알겠죠. 한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보통 우리가 동의보감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동의보감 보고 뭐 더 보면 본초강목도 보고 황제내경도 보고 하면서 우리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한약 재료들에 대한 거 설명할 때 꼭 나오는 거 있죠. 봉초강목, 황제내경, 동의보감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된다라는 게 옛날 기술로는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리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조성물이고 이로 인해서 특징적인 향과 특정한 치유의 특성을 기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에센셜 오일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밖에 없으면요, 그것만으로도 다 좋아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오렌지밖에 없어요. 그럼 오렌지 가지고도 불면증도 치료할 수 있고, 치료라고 하면 안 돼. 치유할 수 있고, 불면증도 좋아질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소화도 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안정적이게 잠을 잘 오는 건 오렌지보다 사실은 라벤더가 더 특징적인 거죠. 특정한 그런 화학적인 조성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지, 이 하나 가지고만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더 돌아가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얘가 순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좀 전에 얘기했던 오일의 선택 기준에서 나왔던 것들, 학명 중요하다고 했죠. 학명. 학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문쌤, 투, 학명이 왜 중요할까요? 학명? 학명은 학명은 뭐를 알려주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분류? 오일에 아니 학명이 뭐지? 학명이? 선생님, 학명이 그거 있잖아. 왜 막 영어로 길게 쓰고 막 그러잖아. 질문을 제가 잘못했나요? 학명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예요. 라벤더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요, 라벤더는 학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라벤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도 다 라벤더예요. 우리가 그냥 상용해서 쓰는 일반적인 명칭이 라벤더예요. 그러면 그 라벤더도요, 예전에 저희 집에 나무 심는다고 그 나무 가게에서 갖고 온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보니까 라벤더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잉글리시 라벤더, 스페니시 라벤더, 뭐 어디 라벤더 해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라벤더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라벤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과도 그렇잖아. 사과도 우리가 그냥 사과라고 얘기하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종류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걔네들의 이름이 딱 명확하게 붙어 있는데 그런 이름을 우리가 사실은 학자가 아닌 이상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학자들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계성으로 이름을 붙여놔요. 연구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고 그러나? 아니면 뭔가 혼종을 만들었을 때 내가 그거를 이름을 붙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학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명은 학문적인 이름이라는 뜻이 학명이에요. 라벤더 같은 경우는
라벤듈라 오피시날리스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는 뭐 보스웰리아, 뭐 카타리,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또 적혀 있고, 그다음에 로즈마리는 뭐 로즈마리오스, 뭐 오피시날리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라틴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아세요? 우리도 학명이 있는 거 아세요? 인간도? 호모 뭐 사피엔스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 두 단어로 돼 있죠.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이란 뜻이고, 이런 것처럼 식물에도 두 단어씩으로 붙어요. 그리고 이제 두 단어에다가 더 뒤에 붙는 거는 이제 뭐 변종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거기서 또 새로 발견한 거에 따라 붙으면서 뭔가 이름이 길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벤듈라 오피시날리스, 뭐 자스모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시나모뮴 젤라니쿰 뭐 이런 식으로 두 단어씩으로 되어 있어요. 학명이. 이제 문쌤한테 물어봤는데 학명이 뭐죠라고 다시 질문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학명을 좀 얘기해 볼까요? 학명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는 학명이 뭐죠라는 질문에 솔찬히 당황하여 에센셜 오일의 기준에 학명이 들어갑니다. 학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또 화학적인 조성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학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명의보다 이제 원재료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보통 오일에는 뭐 라벤더 100%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분배기 중요하죠. 분배기라는 건 드롭병.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분배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배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공기가 가운데 있고 위아래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가 들어간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롭병이라고 보통 원드롭이라 우리가 한 방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드롭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분배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보관 방법은 누구나 알다시피 기름은 어디다 보관하느냐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죠. 뭐 서늘한 어둡고 서늘한. 그렇죠. 뭐. 어둡고 서늘한 곳 이제 뭐 그렇죠. 차광병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 병에다가 놔두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저희 엄마가 그 하나로마트에 도자기 파시는 분께 들은 정보로서 얘기를 하자면 뭐 파시는 분? 도자기. 도자기? 아, 도자기. 간장병 플라스틱에다가 넣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자기 병이나 뭐 유리병 이런 걸로 좀 옮겨 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세한 옹기에다 하래요, 옹기. 그래서 맞아. 옛날엔 다 옹기에다 했잖아. 옹기에다가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보관 방법도 좀 중요해요. 네. 하긴 옛날에는 뭐 다 장독에다가 간장했잖아. 그치? 맞아, 맞아. 옹기 파시는 분의 설명으로는 염분 때문에 플라스틱에 있는 것들이 녹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두고 먹을 때는 가능하면 옹기 같은 데다가 도자기 같은 데다 옮겨 담는 게 좋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왜 민속촌 이런 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옹기에다가 다 나오지 않아요? 식초도 그렇고. 그 유리병에다 옮겨놔야 되겠네. 네, 있으면은 유리병이나 옹기든지 뭐 이런 거에다가 옮겨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올 때는 어떤 조치를 안 해도 딱 막을 때. 뭐 그것까지는 네. 하여튼 그래서 에센셜 오일도 잘 보셔야지 보관 방법도 있지만 그 병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간장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의 사용 방법이나 보관 방법, 그리고 얘네들의 쓰임 같은 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역사랑 캐리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인 학명에 관련된 거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